안녕하세요. 김민광입니다. 제가 몇 주간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번에 아는 분의 요청으로 잠시 소개받은 회사의 코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청받은 상황 때문에 몇 주간 시간이 나지 않았는데요. 회사는 기존의 개발력은 8명이었고요. 1명을 제외하고 전부 내보낸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개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과 서버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갔다고 했던 것인데요. 서버 비용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었고요. 프레임워크는 서버는 고언어, 클라이언트는 리액트 네이티브였습니다. 회사는 이 고언어 자체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던데요. 서비스를 연동할 때는 자바나 노드 정도만 지원하지 고언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티몬 사태로 업체들에게 본인 인증 서비스에 대한 정산에 대한 법률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해야 되는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고언어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개발자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서버가 고언어로 되었다는 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언어의 장점으로는 서버의 속도가 있는데요. 고언어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건 괜찮은데요. 그런데 해당 언어를 메인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초기 개발자가 고언어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자신의 앱을 위한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레이어를 만들 실력이 없으면 이런 거는 기존에 잘 되어 있는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만드는 이유는 개발자가 늘어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고요.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실력 있는 개발자나 경험 많은 개발자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메인 프로젝트에서는 실력 있는 개발자만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좀 부족한 입문자분이나 약간 주니어 레벨 분이 오더라도 업무를 그분 수준의 레벨에 맞춰서 맡기고 구조화가 잘 돼 있고 오류가 나더라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레이어를 만들지 않고 언어가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실수가 DB 커넥션에 로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응답값이 일괄적이지 못하고 개발자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나간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노출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시스템이 확장하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데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메인 프로젝트의 리액트 네이티브는 저는 잘 선택하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말한 메인 프로젝트라는 거는 몇 년간 이끌어가야 되고 회사에서 메인이 돼서 미는 프로젝트인 경우인데요. 제 생각은 리액트 네이티브는 이런 메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본 기능으로 돌아가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반년 요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앱으로만 출시한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몇 년 그 이상을 유지보수해야 되는 메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제 경우는 아예 네이티브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 웹뷰로 해서 싱글 페이지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웹과 네이티브를 다 잡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액트 네이티브는 좀 애매하다는 입장인데요. 왜 애매하냐? 이득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딱 한 케이스밖에 더 안 된다는 거죠. 한 케이스도 중요하긴 하나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앱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액트 네이티브가 제공한 기본적인 컴포넌트 이외에 회사가 특화돼가지고 만드는 컴포넌트가 점점 늘어날 경우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안드로이드를 보고 iOS도 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컴포넌트를 만드는 데는 3개의 작업을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컴포넌트, iOS 앱에 대한 컴포넌트,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한 자신이 만든 컴포넌트 이 3개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게 많아질수록 네이티브 개발보다 개발 속도가 늦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라서 네이티브의 완전한 기능을 사용하는데 조금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리액트 네이티브의 기본적인 컴포넌트 정도만 사용한다. 그러면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 맞게
쉽게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개발 속도를 가져갈 거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뷰를 통해서 웹 및 안드로이드, iOS 둘 다 지원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예 개발의 속도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웹뷰로 가져갈 때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성능에 대한 단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캐주얼한 반응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것과 되게 편리한 기능이라 가지고 업무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앱의 경우에는 잠깐의 애니메이션의 그런 문제보다는 개발 속도가 더 중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빨리빨리 테스트를 하고 빨리빨리 이제 개발을 해서 앱의 특성을 잡아내야 되는 그게 더 중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클라이언트 서버 간단하게 두 개를 나눠버리고요. 그 다음에 웹뷰로 가져간 다음에 그 인력으로 두 개의 기능을 분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거든요. 요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에서 개발력이 부족할 경우도 그렇고요. 사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앱이냐에 따라서 요런 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조언을 맡은 그 회사의 경우에는 프레임워크가 조금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고언을 메인 프로젝트를 가져간다는 거는 그만큼 실력이 있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처럼 다른 서비스 업체랑 연동할 때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지 않는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속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본 프로젝트에서는 평균 응답 속도는 100ms 내외 100ms, 120ms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노드로 만들었을 때 평균 응답 속도는 20ms였거든요. 여기서 5배 차이가 나버리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의 그 장비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가 만드는 속도면 5분의 1이 줄어버리죠. 그러면 2천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으로도 한 달 비용이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평균 부하율이 10% 왔다 갔다 하던데 요거를 평균 부하율을 한 30% 끌어올려도 괜찮거든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는 퇴근 시간이나 조금 몰리는 시간대는 오토 스케일링으로 이제 서버를 좀 늘리면 되는 거고요. 고언어를 선택했대 개발 편의성도 못 잡았고 속도도 못 잡았습니다. 조금은 AWS의 장비도 조금 낭비했던 것 같다. 지금 여기 제가 자문을 맡은 회사에서는 50대의 이제 클라이언트를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서버가 많아지게 되면 문제점은 서버를 관리하는 데도 개발자가 투입된다는 거고, 이런 관리에 대한 리소스 때문에 이제 개발자가 한 명이 따로 투입되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요. 요거 자체가 스타트업에서 개발력이 모자랐을 때는 요런 것보다 스케일업으로 버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비값이 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응답 속도도 좀 더 빠릅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DB든 뭐든 그냥 한 대로 몰아 넣은 다음에 상황에 따라 분할을 시키거든요. 아까 전에 20ms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DB도 그냥 API 서버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서버에 왔다 갔다 하는 통신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앱 기능의 특성에 따라서 그때 나누는 게 훨씬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적은데도 나눠야 될 때는 영상 플랫폼 서버 같은 경우에는 API 서버랑 인코딩 서버를 따로 나눠야 됩니다. 이유는 비디오 인코딩에는 CPU 자원을 엄청나게 먹거든요. 코어의 100%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의 재생 길이만큼 인코딩을 해야 되고요. 멀티코어라 가지고 한 개 인코딩해서 한 개의 인코딩을 여러 코어가 도와주면 인코딩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 코어로 돌렸을 때는 CPU 자원을 다 소모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는 당연히 이거를 API 서버랑 같이 둘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적더라도 이제 나눠야 되고요. 사용자가 많아지고 이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부하율이 늘어나서 이 부하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ms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분산을 시키는 게 더 낫지, 분산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분산을 할 필요는 없죠. 이때 파일 서버는 어차피 요청을 딴 데 있기 때문에 파일 서버는 따로
나도 좋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S3나 뭐 그런 식으로 AWS에서 특화한다든지 그런 거를 또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받고 규모가 커지면 EC2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특정 서비스에 얽매이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게 좋긴 좋거든요. AWS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게 많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게 편한데 지금 제가 말한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이드 프로그램 같이 1년 안에 뭐 정도만 운영이 된다? 요런 거는 뭐 마음껏 이용하셔도 그 정도 비용을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경우도 많은데요. 이게 메인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문제가 DB스카마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프로젝트가 일단은 개발자가 다 내보냈음에도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가장 높게 평가했던 거는 컴파일 오류가 없었습니다. 2, 3년은 한 프로젝트고 코드의 양도 꽤 많았는데 컴파일 오류가 없다는 걸 정말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게 너무 단점이 많은 프로젝트였고요. 되게 큰 문제가 DB 스키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DB 스키마가 메인 테이블에 있잖아요. 기존의 고객의 좀 히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이 마켓 스토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판매자가 판매가를 바꿨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히스토리의 가격 정보들이나 그런 정보들을 메인 테이블에 같이 끼겨놨다는 거죠. 이러니까 속도가 안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키가 중복이고 여기서 조인하면 망하죠. 고객에 대한 분쟁은 중요하죠.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특성이 다르죠. 메인 테이블은 어떻게 돼요? 응답 속도 빨라야 되죠. 시스템 관련된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됩니다. 분쟁이 되고 히스토리에 관련된 테이블의 속성은 어떻죠? 분쟁이 관련된 거는 고객의 요청이 뜸한다는 거죠. 규모가 적으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분쟁이. 그런데 히스토리 때문에 하루에 수십만 번에 줘야 할 수 있는 테이블의 속도가 느려진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거기다가 했던 작업이 이렇게 속도가 안 나오니까 유저가 검색할 만한 정보들을 미리 테이블셋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계속 배치로 돌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치 때문에 DB 부하가 많아지고 다른 서버 비용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사이드 이펙트로 발생해 버리는 거죠. 개발자가 이게 뭐 그래도 다 10년 차 정도 됐던 카카오 개발자 출신이라고 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솔직히 코드도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도 많이 봤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주니어 레벨밖에 안 되는 코드를 많이 작성해 보지 않았던 레벨 정도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주로 맞는 포인트가 기능 개발보다는 리소스 관리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분산 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처럼 기능 개발이나 그런 쪽에서는 약점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구축하고 이런 것은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구글의 검색 결과를 그때그때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어느 정도 검색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 검색 결과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게 상당히 빠른 응답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캐시 방식이 꽤 자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문제는 캐시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근본 원인이 DB 스키마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DB 스키마를 잡아놓는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단계별 개발 페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 서버로 구축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업으로 버티라고 했죠.
이렇게 해도 국내 서비스로는 충분하고요. 근거리에 위치한 일본 및 동북아시아 권역까지도 이제 커버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계속 말했지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개발 속도에 포커스를 둬야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려고 야망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을 고쳐야 될 겁니다. 고객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특성을 잡아야 되는지 시장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다시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A/B 테스트 해보고 이런 게 계속 일어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변경 사항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지 뭐 기능을 개발하는데 되게 느리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은 나중에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실제 수요가 있고 진성 고객이 이제 편하게 사용하고 다른 서비스에서는 없는 유니크한 특성을 잡아내야 돼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클라이언트 서버로 나눠가지고 싱글 페이지 앱으로 처리해서 3개를 다 지원해버린다든지 K러브로 버티면서 그 관리 리소스도 기능 개발에 포커싱을 두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럴 때 스타트업은 이렇게 서비스의 유니크한 특성과 데이터, 그 다음에 회원 간의 커뮤니티로 경쟁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후발주자는 개발에 드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만큼 해당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계속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가 전망이 있으면 후발주자들이나 여러 업체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살아남아서 투자를 많이 받고 회원 수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 이때는 이제 개발 페이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고객의 니즈도 확실하게 캐치가 된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구하는 기능이 파악이 완료된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안정화되고 포커싱 해야 되는 기능이 뭔지가 딱 잡히고 이제 그때는 글로벌하게 확장하고 서버 안정성 그런 게 점점점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페이지에서는 기능 개발보다는 안정성과 리소스 관리에 투입을 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저는 무조건 다 네이티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드로이드 따로, iOS 따로, 웹 따로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훨씬 각각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그런 거를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만 모든 거를 다 처음부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먼저 우선시 해야 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 제가 클라이언트 소드를 좀 보긴 했었는데요. 여기서 상당한 문제점이 진짜 이거는 코드를 보여드리고 싶은 예시긴 한데요. 객체 지향을 남용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용하지 않느니만 못한 코드가 탄생을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조금 라이브러리를 너무 못 만들었어요.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제 작성한 코드들이 특정 화면에 맞춰가지고 작성이 돼서 딴 쪽에 전혀 가져가지 못하게 작성된 코드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주니어 레벨의 분들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특성인데요. 그 객체 지향이 활용하기 좋은 때는요, 오히려 그 코드 레벨도 코드 레벨인데요. 현실의 세계를 객체화하고 시뮬레이션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업에 대한 특징을 객체 지향으로 잡아냈을 때 객체 지향이 위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지금 코드의 문제점이 정말 객체 지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객체 지향을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즈닐을 굳이 공통 컴포넌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웨퍼를 만들어 가지고 괜히 돌려요. 한 3-4단계 중첩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웨퍼를 돌리면 사용성이 편해야 되는데 사용성이 편하거나 그냥 한 줄이면 처리될 수 있게 그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사용성도 편하지가 않아요. 전혀 이거 자체가 그냥 코딩 경험이 미숙하다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코드 양은 많은데 그 디렉토리 구조나 그런 것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고요. 2-3년 된 코드인데 모든 임포트 경로가 상대 경로로 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디렉토리 하나만 변경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다 관련된 인풋들을 다 변경을 해야 되죠. 이런 기본적인 게 안 잡혀 있었어요. 디자인이 나왔는데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었어야죠. 알라다이어글로나 심지어 체크박스 라이브러리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그 화면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갖다 쓸 수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고요. 원래는 티몬 사태에 의한 법 개정 있죠. 그런 관련 서비스만 잠깐 제가 사이드로 도와준다고 했는데 클라이언트 코드 보고 지금 이런 베이스를 잡아주고 있어요. API 통신하는 베이스 잡아주고 있고요. 보던 시트 잡아주고 있고, 모듈 간에 통신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가면서 제가 리액트 배우면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고 요걸 빨리 떨쳐내야지. 제가 원래 그 AI 번역 앱을 거의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만 더 했었으면은 내놓을 수 있겠다,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단계였는데, 그랬으면은 벌써 지금 출시해서 테스트 하실 수도 있었겠죠. 요청을 또 받게 돼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면 제가 하는 일 때문에 못 봐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자문 정도만 뭐 맡아준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참 뭐 그렇습니다. 이 외에 지금 제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코드에 대해서 진짜 이 안 좋은 코딩이나 습관이나 그런 문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덕지는 거리는 너무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회사의 코드다 보니까 오픈할 수가 없어서 정말 예시를 들어도 만들기 힘들 정도의 코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어서 실제 자문한 내역들은 훨씬 많긴 합니다. 그런데 뭐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정도는 한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코딩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